자, 이번 시간에는 8페이지죠. 16열 직무 전문화. 여러분, 전문화를 다른 말로 분업그래 보다 분업이 아니 분업. 전문화를 분업그럽니다. 전문화를 뭐라고 한다? 분업그래. 분업도 여러분, 이건 분업은 분업의 원리잖아. 전문화 원리, 분업의 원리는 고전적 조직이론에서 강조한 원리주의를 말합니다. 세분화, 업무를 세분화시킨다를 뭐라고 한다? 분업. 자동차를 조립할 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3만 가지다. 3만 가지 부품 중에서 갑돌이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매일매일 한 가지 업무만 한 거야. 앞바퀴만 조립한다. 조춘형제는 쌍라이트만 조립한다. 그랬다 뭐라 그런다? 전문화, 다른 말로 분업 그러죠. 한 가지 업무만 함으로써 능률성은 높일 수 있지만 권태롭고 피곤하고 따분하다. 그리고 인간 소외를 가져온다. 전문화 원리. 언제 강조했다? 과학적 관리법. 고전적 조직이론에서 강조했다. 그래서 이 전문화 원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난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론이 바로 두 가지 있는데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분업은 전문화, 즉 분업은 두 가지 있다. 수평적 전문화가 있고요. 수평적 전문화, 반대는 수직적 전문화가 있지. 수평적 전문화하고 수직적 전문화가 있다. 그래서 직무의 폭, 와이드, 직무의 넓이, 직무의 폭을 구분해 준 게, 직무의 폭과 관련된 게 바로 뭐다? 수평적 전문화. 직무의 깊이, 뎁스, 중요도, 직무의 중요도를 알아본 게 바로 뭐다? 수직적 전문화가 됩니다. 수직적 전문화. 그러면 예를 들게요, 이거. 갑돌이는 매일매일 자동차를 조립할 때 핸들 한 가지만 조립해. 핸들 한 가지만 조립한다. 이게 바로 무슨 원리다? 전문화 원리야. 두 번째, 을순이는 매일매일 자동차를 조립할 때 핸들 플러스 쌍라이트까지 조립해라. 핸들에다 쌍라이트까지 조립해라. 그럼 직무의 폭이 넓어진단 말이야. 직무의 폭이 넓어진다 이거야. 근데 갑돌이는 직무 폭이 넓어진다, 좁아진다. 그래서 직무의 폭이 좁아질수록 수평적 전문화는 낮다, 높다는 거야. 수평적 전문화 높다. 그 수평적 전문화를 낮추기 위해서 새로운 업무를 추가해줘. 그게 바로 수평적 전문화를 낮춰주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직무 확대 그래. 인라지먼트보다 직무 확대 이렇게 보는 거야. 수평적 전문화의 한계점을 극복해 주는 게 바로 뭐다? 직무 확대. 이렇게. 그 다음에 수직적 전문화, 수직적 전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보자. 9급 공무원하고 1급 공무원하고 누구 업무가 중요해? 1급 업무가 중요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중요한 업무일수록 수직적 전문화는 높다, 낮다 그런 거야. 반대야. 중요도가 높은 업무일수록 수직적 전문화는 낮다. 9급 업무. 중요도가 낮을수록 수직적 전문화는 낮다, 높다. 그러면 누가 직무에 만족하겠어? 9급이야, 1급이야? 1급. 그래서 9급도 직무에 만족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9급 공무원 너도 내일부터 의사결정하는데 참여를 시키겠다. 동기부여도 스스로 해라. 해서 수직적 전문화를 낮춰줘. 수직적 전문화 낮춰준다 이거야. 그러다 우리가 직무 뭐라고 한다? 충실 그래. 짭인 리치먼트. 직무 충실, 다른 말로 직무보다 풍요 이렇게 말합니다. 직무 풍요. 꼭 알고 있어야 돼. 수평적 전문화를 극복해 주는 게 바로 뭐다? 직무 확대. 수평적 전문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수평적 전문화를 높인다, 낮춘다? 낮춰준다, 이 말, 낮춰준다. 그 다음에 수직적 전문화의 한계점을 극복해 주는 게 바로 뭐다? 직무 충실, 다른 말로 직무 풍요. 직무 충실이 되면 수직적 전문화를 높인다, 낮춘다? 낮춰준다, 이게 낮춘다. 꼭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 나온 게 뭐냐? 최고 관리자, 1급 공무원, 최고 관리자는 수평적 전문화도 낮고 수익적 전문화도 높다, 낮다 이거야. 최고 관리자는 수익적 전문화,
수평적 점은 모두 낮다 이거야. 야, 일선 관료, 쉽게 말해 생산부서의 비숙련 직무, 생산부서의 비숙련 직무는 반대로 수직적 전문화도 높고 수평적 전문화도 높다. 꼭 좀 정리해줘야 되겠죠. 자, 민주보고 잘 보세요. 생산부서의 비숙련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도 높고 수익적 전문화도 높고, 이제 반대. 고위 전략적 관리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도 낮고 수익적 전문화도 낮고, 그 다음에 일선 관리 업무는 수평적 전문화는 낮지만 수익적 전문화는 높다 이거야. 숙련 직무는 의사들이 하는 거, 간호사가 하는 거. 숙련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는 높지만 수익적 전문화는 뭐다? 낮다. 꼭 좀 정리하세요. 그래서 직무의 중요도, 깊이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수직적 전문화. 직무의 넓이, 폭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수평적 전문화. 결론은 이 전문화 원리는 고전적 조직이론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현대 조직이론에서는 전문화 원리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은 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최고 관리 직무는 수평적, 수익적 전문화 모두 낮다. 별별 없는 자. 생산부서의 비숙련 직무는 모두 낮다, 높다? 높다. 반드시 정리하세요. 나올 때가 됐어. 17절. 재화. 이제 물건, 재화. 구스. 그러지? 우리가 구스, 재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 마이크는 민간이 생산하니까 민간재 그러죠. 뭐 사적재, 경제재 그럽니다. SOC 같은 거 해도 도로, 비행장, 경찰, 국방, 외교, 일기예보 이건 뭐다? 공공재, 특히 공공재에서 뭐다? 순수 공공재 그러죠. 그 다음 시장에 맡기면 자연독점 일어나. 고로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전기, 가스, 수도, 준공공재. 우리말로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금제 그래. 요금제 일명 유료제 그럽니다. 그 다음 먼저 보는 게 임자야. 공짜라면 양재물도 다 먹어버리겠다. 개울가의 수석, 국립공원, 바닷속의 뭐 어장, 구명보트, 공유제보다 공유제, 다른 말로 자원제 그러죠. 크게 이 네 가지. 하나 더 넣으면 마약 피지 마. 마약 피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술 먹고 깽판 부리지 마라. 비가치제보다 비가치제. 반대는 뭐냐? 의무교육을 받아라. 의무교육을 받아서 지식인이 되어라. 문화활동 좀 해라. 임대주택을 만들어줍니다. 풍요롭게 좀 살아봐라. 권한다보다 권장제, 일명보다 가치제 그래. 보다 가치제. 요거를 우리가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거야. 자, 재화 중요하죠. 이것도 어떻게 정리하는가 한번 봅시다. 네, 재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한번 보니까 제가 하는 말을 놓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자, 배제할 수 없다. 비배제성, 비효율성. 갑돌이도 이용할 수 있으면 을승이도 이용할 수 있고, 갑돌이도 이용할 수 없으면 을승이도 이용할 수 없다. 그게 뭐라고 한다? 비배제성. 그 다음에 안일비, 항상 비경합성. 비경합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활동을 감소시킬 수도 없어. 감소시킬 수도 없다. 그게 뭐라고 한다? 비경합성. 아무런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거기까지 뭐다? 무인승차. 무인승차 한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뭐다? 비배제성. 배제성이냐 비배제성이냐, 경합성이냐 비경합성이냐, 이걸 가지고 재화의 종류를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 자유재. 자유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햇빛, 뭐 공기 이런 거 있지. 햇빛, 공기. 누구나 이용한다 보다 비배제성, 비경합성. 그러겠죠? 그 다음에 잘 봐. 정부가 생산하는데 무임승차가 가능한 거야. 경찰, 국방, 일기예보 이런 것들. 그걸 우리가 공공재 그래. 공공재. 네? 공공 일명 순수 공공, 공공재. 당연히 뭐다? 비배제성, 뭐다? 비경합성이야. 비배제성, 비경합성, 공공재. 그 다음에 민간인이 생산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돈을 내야 돼. 공짜가 아니야. 뭐 아까 마이크, 시계, 커피 이런 거 뭐지? 민간재. 당연히 배제성, 경합성 뛴다 보다 배제성, 경합성 할 때겠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시장에 맡겨놓으면 대기업들의 횡포로 인하여 자연독점이 일어나. 자연독점이 일어날 수도. 뭐 전기, 가스, 뭐 수도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가 없어. 준공공재 그래.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요금제. 다른 말로 유료제 그래. 요금제, 유료제는 요금 안 낸 사람 쓸 수가 없어. 뭐다? 배제성. 소비에는 변화가 없다. 뭐다? 비배제성. 뭐다? 비배제성. 그래서 요금제의 경우 자연독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뭐다? 요금제. 요금제를 말한 거야. 그 다음에 소유권이 불분명한 재화가 있어. 바닷속의 어장, 개울가의 수석, 뭐 국립공원, 목초지. 그걸 갖다 우리가 공유지 그래. 공유제. 다른 말로 자원제 그래. 누구나 다 이용한다 보다 비배제성, 비배제성.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고갈되는 거야. 뭐 된다? 경합성 뭐지? 경합성 된다. 경합성. 경합성. 이걸 갖다 우리가 공유지의 비극 그래. 뭐다? 공유지의 비극. 그로 시장 실패 원인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의무교육을 받으라. 의료 서비스를 받으라. 문화활동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권한다해서 권장제. 다른 말로 뭐다? 가치제 그래. 권장제, 가치제. 이것도 뭐 누구나 다 쓰는 거 아니지. 뭐다? 배제성. 배제성은 뛸 수 있지만 소비에는 변화가 없다. 뭐가 된다? 비경합성 정도 되지 않겠냐. 비경합성 이 정도. 그리고 재화 종류 이렇게 설명했는데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온 게 뭐 공공재죠. 공공재. 그 다음에 뭘 말한다? 공유재. 공유재보다 비극. 이걸 묻고 있죠. 권장재, 다른 말로 보다 가치재. 소비자 주권. 소비자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 온정주의, 온정적 간섭주의가 나타난다. 그게 바로 권장재, 즉 가치재.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말합니다. 권장재를 갖다 공공재라 말한다. 참거짓, 거짓이야. 틀린 거야. 권장제와 공고제는 같다, 별개다? 별개다 이거야. 별개. 자, 한번 해볼까요? 권장제는 뭐냐? 민간 부분에서 생산 공급되고 있으나 이윤 극대화 논리에 따라 생산량이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정부가 공급에 개입하는 재화. 예를 들면 사립학교, 사립대학교 너희들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갔다 학교를 만들어라. 하면 학생이 안 오겠지.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이거야. 삼성병원, 너희들 강원도 꼬라당 산골짜기에다가 병원 지어라. 수요가 없잖아.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지어. 이때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보건소도 만들어주고 공립학교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권장제라는 거야. 권장제. 예를 들면 교육, 공립학교의 의료 서비스, 뭐다? 보건소를 만들어줘. 주택 공급,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아니라 임대주택, 뭐다? 임대주택, 뭐 행복주택 이런 거. 그다음에 문화행사. 그 두 번째, 재화 소비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정부가 재화 소비를 권장할 목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부는 국립학교,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 운영해 교육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공급해 준다. 반대로 비가치제는 정부가 생산이나 소비를 규제하고자 하는 재화야. 담배, 술, 뭐다? 마약 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담배 소매상 거리는 50m입니다. 50m야. 기획재정 부령이 있어 50m. 근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전혀 그 규제기원에 참여해서 담배 많이 피는 건 좋지 않아. 청소년들. 그래서 거리를 100m로 늘린다. 신규 입점하는 기업은 몇 m다? 10m. 100m. 거리 제한을 두도록 했다. 그게 바로 비가치제라는 거야. 그래서 번째, 이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온정적 간섭주의로 인한 소비자 주권을 침해할 수 있죠. 요금제 배제성을 띠지만 비경합성이죠. 비경합적인 특성으로 인한 동그라미 뭐다? 자연독점이라는 거다. 자연독점이란다. 그것이 자연독점은 수학 체증의 법칙 때문에 독점을 드는 거야.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예를 들면 통신회사 봐. 통신회사 다 공용회사가 되잖아.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가면 갈수록 흑자로 전환한단 말이야. 맞다? 수학 체감이 아니라 수학 뭐다? 체증의 법칙으로 인해서 자연독점이란다. 그걸 무슨 실패를 처리해야지? 시장 실패를 처리한 거야. 그래서 요금제의 경우 시장에 맡기면 안 돼.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해야 돼. 정부도 직접 생산에 개입한다 이거야. 그다음에 공유제, 천연자원, 목초지, 구명부터 어장, 비배제성, 그다음에 고갈된다 경합성이죠. 공유제 비급. 그것이 공유제 사용자의 비용 부담은 제로가 되어 자원이 고갈될 때까지 사용한다는 이론. 그래서 공유제 뭐가 나타난다? 비극으로 시장 실패원이 되겠죠. 혼잡제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혼잡제, 아니면 고속도로, 명절날 고속도로 분비어, 국립공원, 주말이면 밀려, 공공시설물, 그래서 배제성, 비경합성, 비사용자가 증가할수록 혼잡으로 인하여 개인 누리는 편익이 감소하는 현상이야. 순수 공공재가 최저 규모가 무한대라면 혼잡제, 클럽제, 나이트클럽, 클럽제는 무한대가 아니죠. 부캐넌이라는 경작자는 클럽 이론을 설명한다.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에서 100명이 춤을 춰야 재밌게 출 수 있어. 근데 명절날 갑자기 200명이 오게 되면 사용하는 사람의 편익이 증가하다 감소한다? 감소한대. 갖다 혼잡제 그렇지. 그럼 여기서 타임. 이거 좀 여러분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국립공원을 뭘로 보냐 이거. 야, 이거 참 재밌어요. 국립공원 이거 뭐야 이거? 국립공원. 좀 그런데 이런 봅시다. 국립공원 봐라. 국립공원 있지. 국립공원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면,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면 국립공원은 뭐가 되는 거지? 뭐가 된다? 공유제 쪽. 뭐가 된다? 공유제 쪽으로 봐야 되는 거야. 공유제. 요금을 안 받는다면. 참 이게 좀 아리까리한 문제인데. 근데 또 보자 이거 참. 근데 아니지.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국립공원 봐. 국립공원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면,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 뭐다? 비배제성.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소비가, 갑돌이가 국립공원을 관람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의 소비할 때 감소시킬 수 없죠. 그래서 이것도 뭐다? 비경합성을 떼요. 비경합성을 떼기 때문에 이때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면 국립공원은 뭐가 된다? 공공재가 돼. 뭐다? 공공재가 되는 거야. 그런데 국립공원에서 갖다 입장료를 받는다면 돈 없는 사람 못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뭐다? 배제성, 비경합성. 그때는 뭐가 될 수 있다? 요금제가 또 될 수 있다. 뭐다? 요금제가 될 수도 있겠지. 참 이거 좀 복잡한 문제인데, 복잡한 문제다 이게. 복잡한 문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 밑에 거 나와 있죠. 박스. 한번 봅시다. 민간재는 예를 들면 생수, 또 분필이 배제성, 경합성, 분할성을 띠고요. 수요와 공급이 이러죠. 그래서 이득 보는 놈이 돈 내라.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갖다 응익성 원칙 그래. 뭐다? 응익성 원칙. 수익자 부담 원칙. 철저하죠. 네. 준공공재 두 가지. 요금제하고 공유제 있다. 요금제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배제성, 비경합성, 비분할성. 초기 구축 비용이 증가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체감돼. 그리고 자연 독점이 일어나. 그리고 시장 실패된다.
그리고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뭐다? 공적 공급. 공적 공급이 바로 공기업을 설치하라 이 말이야. 설치해서 제공이라. 공유제, 천연자원 우장, 비배제성, 경합성, 분할성, 과잉 소비로 인해서 자원 고갈. 자원이 고갈돼. 고로 공유제 비극, 고로 시장 실패. 뒤에서 한 번 더입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해야 돼. 두 번째 트러스트 뭐다? 신뢰. 이제 순수 공공재를 집합적으로 그러죠. 외교 특방, 외교 등대 국방, 비배성, 비경합성, 비밀성. 소비자는 어떻게 무임승자가 돼. 무임승이 된다. 그리고 집단행동의 딜레마. 집단행동의 딜레마는 공급자는 과소 생산, 시장에 맡겼다. 그리고 시장 실패. 그리고 정부가 부족한 만큼 제공해 준다. 공적 공급. 공적 공급. JQ 윌슨 연구원 뭐다? 규제 정치론. 중요하죠. 규제 정치론이 몇 가지 있다? 4가지. 고객의 정치, 반대가 운동가의 정치, 이익집단 정치, 반대가 뭐다? 대중의 정치. 그래. 참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다. 이거. 규제의 편익에 집중하는가 분산하는가, 규제의 비용이 집중하는가 분산하는가 따라서 몇 가지 있다? 4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JQ 윌슨의 규제 정치론. 우드 윌슨이 아니에요. JQ 윌슨은 4가지로는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 연구로 아마 제시할 거예요. 그럼 보자고. 이렇게 해놓고 정부가 규제를 가하면 규제 때문에 이익 보는 사람, 규제로 인하여 누가 있다? 편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반대로 이제 규제를 가하게 되면 규제로부터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있어. 뭐가 있다?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있다. 편익하고 뭐가 있다? 비용이 있단 말이야. 또 규제 편익이 분산, 집중, 이 교재 들어볼까? 자, 집중 먼저 보자. 집중. 규제의 편익이 집중될 수도 있고 규제의 편익이 분산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딜레마. 딜레마가 나타나지 않는다. 집중. 딜레마가 나타난다 보다 분산. 이렇게 말해. 규제의 비용도 집중될 수 있고 규제의 비용이 또 뭐다? 분산될 수 있다 말이야. 분산. 이렇게. 그럼 제가 하나씩 한번 이렇게 잘 봐. 첫째, 의약 분업. 의약 분업에 대해서 규제를 가한다. 그지? 의약 분업 정책. 그 다음에 야동, 음란물. 야동 그럴까? 그냥 음란물. 음란물에 대한 규제. 야동. 그 다음에 뭐 변호사 면허증 해볼까? 인허가권 내준다. 인허가권에 대한 규제. 예를 들면 변호사,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 변호사. 인허가권, 뭐 수입허가 그냥 수입허가권 이런 거.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대교육,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한번 생각해봐요. 규제 종류 지금 몇 가지 있다? 4가지 있어. 그럼 잡읍시다. 자, 정부가 의약분업, 의사집단, 약사집단이잖아. 의사집단, 약사집단의 공통점을 갖다 뭐다? 이익집단 그런 거야. 이익집단 아셨지? 그래서 정부가 의약분업에 대해서 규제를 가면 편익도 5천만 명, 우리 5천만 명 중에서 의사, 약사는 많다, 적다? 적은 편이지? 적은 편이야. 생각해봐. 정부가 의약 분업에 대해서 규제를 가면 그 규제로 인하여 편익을 보는 사람도 집중되고 의사, 약사가 편익을 볼 테고 비용도 또 의사, 약사, 규제 비용도 집중되어 있다. 읽어보자. 무슨 정치다? 이익집단 뭐다? 이익집단 정치. 그래. 이익집단 정치는 규제의 편익도 집중되고 이거 말이야. 소수. 분산은 소수다, 다수다, 다수지.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의약 분업에 대해 규제를 가면 규제의 편익도 소수에게 집중되고
규제의 비용도 소수에게 집중된다. 무슨 형태? 이익집단이지. 자, 반대. 5천만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에 대해 규제가 해요. 음란물 규제는 야동은 누구나 다 보지 말아야 되잖아. 그래서 정부가 음란물에 대해서 규제를 가한다. 5천만 명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게 되면 규제의 편익도 분산, 규제 편익도 다수한테 분산, 규제의 비용도 다수에게 분산. 그리고 나몰라라 딜레마가 빠져. 이런 정치 읽어보자. 뭐다? 대중의 정치. 대중은 소수가 아니라 읽어봐. 무슨 정치다? 다수의 정치. 그래. 다수의 정치. 그 다음 봐. 정부가 환경오염. 정부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규제를 가해. 환경오염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면 규제의 편익은 다수한테 분산되지만 규제의 비용은 소수한테 집중됩니다. 읽어보자. 뭐 무슨 정치? 기업가적 정치. 다른 말로 운동가의 정치. 뭐지? 운동가의 정치. 그래. 그 다음 마지막. 정부가 인허가, 수입 허가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면 규제의 편익은 소수한테 집중되지만 규제의 비용은 다수한테 분산된다. 이거 보자. 뭐지? 고객 정치. 그래서 경제적 규제에서 주로 나타나는 게 뭐다? 고객의 정치야. 경제적 규제에서 주로 나타나는 게 뭐다? 고객의 정치. 꼭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이크 윌슨은 규제의 편익이 집중하느냐 분산하느냐, 규제의 비용이 집중하느냐 분산에 따라 몇 가지 있다? 네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그 다음에 행정기능에 대한 유료 주장. 미국의 이제 초기 사상가 4명이죠. 그냥 간단히 끝내자. 해밀턴주의.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어. 알렉산더 해밀턴. 5달러 집회에 보면 초상화가 있다. 해밀턴. 미국의 초대 재무부 장관인데 그냥 두 번째 뭐지? 중앙집권이야. 중앙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강력한 정책이나 전쟁을 수행하게 하여 모든 권한은 연방정부가 틀어진다. 페더럴리스트. 연방주의자. 중앙집권. 능률성 강조했다. 누구다? 해밀턴. 그래. 반대. 제퍼슨이야. 미국 3대 대통령이죠. 최소행정이 최선의 정부다. 지방분권. 분권을 강조했죠. 그리고 자유주의자. 민주성을 강조했다면 제퍼슨. 미국 2달러 집회를 보면 초상화가 그려지는 게 바로 제퍼슨이야. 반대야. 연방주의자 중앙집권 해밀턴. 자유주의자 지방분권 제퍼슨. 많이 나왔죠. 메디슨은 의료기가 아니다. 미국의 4대 대통령. 규범적 관리 연구. 셋째가 포인트야. 이익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 강조. 이익집단이 발달한 사회를 뭐라 말했지? 플러리즘 뭐다? 다원주의. 다원주의자면 뭐다? 메디슨. 그다음에 앤드루 잭슨. 미국의 7대 대통령. 정권이 교체되면 물갈이자. 공직 경질제. 스포일 시스템 뭐지? 역관제. 그리고 민주주의자. 전리품은 승리자이기로. 아까 현상학은 제가 간단히 정리했죠. 보이는 것만 연구 대상으로 삼아 증명해보자. 논리시증주의. 보이지 않는 것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이해해보자. 현상학. 그렇지. 그래서 행태주의하면 논리시증주의, 후기 행태주의하면 현상학은 존재론 가치. 존재론 뭐다? 사실이냐 가치냐. 사회 실제론. 이게 바로 전체주의를 받는 거야. 사회 명목론은 이름뿐이 있다니까 개인주의를 받는 거. 개체주의, 전체주의, 개체주의. 인식론은 논리적 실증주의에서 과학성, 즉 결과를 강조하죠. 반대 해석학적으로 이해하자. 기술성 뭐다? 과정. 연구 방법론은 일반 법칙적인 연구를 지향한다. 주로 분석의 방법, 아날리시스보다 분석하자. 반대로 개별 문제 중심적인 연구에 치중해서 이해의 방법보다 이해해보자. 분석 따위는 조직, 국가, 체제 등을 분석합니다. 해서 거시론이. 반대로 대면적인 만남에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자. 미시보다 미시론. 패러다임의 주목적. 행정현상의 설명과 예측. 연구 의제보다 구체화. 연구제를 구체화합시다. 아니다. 이론의 범주를 통합시키고 규범적 측면을 강조하며 실제의 행정을 개선하는 데 역점. 실제의 행정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자 이거야. 기술의 초점은 행정 속에 나타난 인간의 행태, 비헤이버리즘.
인간의 행태만 관찰. 행태가 아니라 액션, 행동을 관찰. 즉 행동을 나타내는 주체의 주관적 의미 강조. 사람을 갖다 결정론적 인간, 피동적 인간 만들어 능동적 인간, 자발적 인간. 논리시정주의는 행태주의, 신행정학, 후행태주의가 바로 현상학이다. 현상학은 신제도주의 중에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유사입니다. 또 모더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과 가깝다 이거야. 탈근대화. 21절 그렇죠. 동기부여론, 모티베이션 스토리. 동기부여론 나왔네요. 이 동기부여론이 나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여러분은 내용이론이 있고, 내용이론 일명 니즈 스토리에서 뭐다? 욕구이론 그래. 일단 이거 먼저 구분해 줘야 돼. 학자. 우리 행정사 1회 시험에 또 나왔던 문제지만 중요한 거야 이건. 조정용에서 욕구이론을 갖다 우리가 내용이론 그래요. 니즈 시로리. 그 다음에 기대치, 사람말 기대이론, 일명 과정이론 그래. 익스펙턴시 시로리. 그래서 이건 기대, 사람마다 기대치는 주관적이잖아. 주관적이야. 저도 주관적. 주관적으로 게 기대이론, 과정이론.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학자 하면 전부 다 욕구이론, 내용이론 학자들이야. 나와 있는 게 전부 내용이론 학자야. 잘 보세요. 이제 첫째, 마슬로우의 인간 욕구 몇 단계? 5단계. 획일적으로 연구했죠. 생리적 욕구, 어느 정도 충되면 안전의 욕구, 어느 정도 충되면 사회정의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 만족하면 진행한다고 하지. 만족 진행 욕구. 누구다? 마슬로우. 정리됐죠? 그래서 만족하면 진행한다고 하다 만족 진행 욕구 그래. 순차적 진행이 만족 진행. 그걸 비판한 게 바로 엘더퍼의 뭐다? 이알지론. 이건 반대야. 이알지론. 의지던스 존재 욕구, 릴레이티니스 관계 욕구, 그로스 성장 욕구. 두 개 이상의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기유발. 얘는 일단 고차원적인 욕구에 관심을 가져. 그게 충족한데 후퇴에다 다시 올라간다 뭐지? 좌절 퇴행 욕구. 엘더퍼의 ERG론. 맥그리거의 뭐 X, Y론이 하위 욕구는 X론, 상위 욕구는 Y론. 수동적 인간 X, 능동적 인간 Y. 과학적 관리법 X론, 인간관계론 Y론, 고전적 조직론 X론, 현대적 조직론 Y론. 이렇게 맥그리거의 XY론. 그 다음에 아지리스의 미성숙이론과 성숙이론. 어린이 X론, 미성숙인, 어른 성숙인 Y론. 개인은 미성숙, 수동적, 의존적 상태에서 성숙, 능동적, 독립 상태로 나아간다.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론 이원론, 이생 동기론, 동기 이생이론. 그러니까 욕구 충족 두 가지. 불만족 요인과 만족 요인은 상대적이 아니라 별개된 말이야. 만족 요인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하지 않은 상태. 불만족 요인의 상대는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없는 상태. 별개로 봤다. 누가? 허즈버그. 그래서 만족과 불만족은 별개의 차원. 동기 요인이 주는 Y 이론이야. 만족 요인, 만족을 위한 보다 충분 조건. 예를 들면 직무 그 자체에서는 성취감, 책임감, 인정감, 성장, 승진, 칭찬, 직무 내용. 직무하고 관련되는 것은 뭐다? 만족 요인, 동기 요인입니다. 이게 충분 조건이죠. 이생 요인은 불만족 요인이야. 만족을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야. 전제 조건인데 만족을 위한 뭐다? 전제 조건, 필요 조건. 직무 환경이 환경과 관련되는 것들. 조직의 정책, 행정, 관리, 봉급, 근무 환경, 대인 관계. 결론, 장기적으로 동기 요인을 충족하게 하며 직무 중시를 대안을 제시죠. 이생 요인보다 동기 요인이 더 중요하더라.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론도 3단계죠. 권력의 욕구, 친교의 욕구, 성취 욕구, 순으로 발달. Y론에 해당되는 게 딱 하나보다 성취 욕구다 하면 돼. 성취 욕구. 그 다음
머레이가 말한 이름뿐인 욕구보다 명시적 욕구 이론. 어떤 욕구라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으며 여러 욕구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거야. 리커트의 관리 체제 이론. 리커트는 뭐 리더십도 관련되고 동기부여 이론도 관련되죠. 리커트 권위형 체제 1모형하고 체제 2모형 로마 따위 민주형은 체제 3하고 체제 3모형으로 나눌 수 있죠. 네,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 몇 가지 있다? 5가지. 직무의 특성이 개인의 심리 상태와 결합되어 성장 욕구에 부합되면 동기 유발이 된다. 개인 차이를 고려했어.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 5가지 한번 읽어볼까? 자기야 직지관하니 5가지. 자기야 직지관하니 자율성, 기술 다양성, 직무 중요성, 직무 정체성, 환류. 가장 중요한 게 너 환자냐? 환자. 가장 중요한 요소 2가지. 환류하고 뭐다? 자율성이다. 좀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Z이론. X도 아니고 Y도 아니고 자유방임은 뭐다? Z이론. 룬드스테트의 망이명. 로울리스의 보다 상황 정적 관리. 오우치. 일본계 미국인 학자가 연구한 게 오우치의 보다 Z이론. 일본 기업 문화를 오우치는 뭐라고? Z이론. Z이론. 빠진가? Z? 뭐 요즘 지 그러지만 일본식 경영 문화를 도입한 미국 기업의 경영 문화. 특징을 봤더니 한번 회사들은 뼈 묻어 장기 고용, 엄격한 평가와 느린 승진, 비공식적 암시 통제, 총체적 관심, 집단적 설정. 지금까지 설명한 학자가 전부 다 내용이론 학자, 즉 욕구이론 학자야. 시험은 2가지 나옵니다. 동기부여 이론 중 내용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매슬로우의 인간욕구 5단계 2. 엘더퍼의 ERG론 3.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2대 요인 4.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이론 5. 브롬의 기대 선호 이론. 전화 몇 번? 5번 이렇게 난다. 브롬의 기대 선호 이론. 2번째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 있죠. 맥그리거가 연구한 하위 욕구, 즉 X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X이론과 관련이 없는 거 이렇게 되죠. 1. 매슬로우의 생리적 욕구 2. 허즈버그의 동기요인. 전화 몇 번? 2. 동기요인이 아니라 뭐지? 이생요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 3번째는 이제 학자를 낼 수가 있는데요. 학자를 이것만 좀 알고 있어. 기대이론 학자 중에서 브롬이 있어. 브롬하고 아담스를 묶어서 내볼 거야. 출제자가 아담스. 브롬의 기대이론하면 이것만요. VI론이라고 있어. 밸런스, 유인가, 인스트루먼털리 수단성, 익스펙턴시 기대. 이 3가지 요소가 들어가면 누구다? 브롬이야. 그냥 VI론. 아담스가 들어가면 반드시 준거인.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비교한다. 준거인이 들어가면 반드시 누가 된다? 아담스야. 아담스의 형평성이론. 꼭 반드시. 갑돌이는 자기와 비슷한 을순이를 대상으로 연구했다. 아마 아담스의 뭐다? 형평성 이론. 다른 말로 공정성 이론 그래. 그 다음에 말을 길들여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한다. 말을 그리고 내과에서 길들인다. 뭐지? 길들일 순. 순치론. 순치론은 학자를 꼭 알고 있어야 돼. 그거 있다. 스키너. 스키너의 뭐다? 순치론. 일명 레인포스먼스 강화 이론 그래요. 뭐가 있다? 강화 이론. 굴문지 마우스. 굴문지를 대상으로 실험한 학자가 누구다? 스키너. 스키너의 뭐다? 순치론. 다른 말로 강화 이론. 이건 기대 이론, 과정 이론 학자였다. 이제 여러분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걸 한번 다시 음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음미. 이건 뭐 지금 다 적겠다? 그럼 이미 늦었지. 이제 늦은 거야.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22절이제 인사행정의 전개 과정. 이건 쉬었다가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쉬었다 정리.